동영상 촬영에는 효과를 적용할 수 없대. 그 자동으로 가로를 찍히는데 왜지? 아, 아니네. 세로가 되네. 올해 초 미국과 유럽에서 홍역이 잇따라 유행하여 이슈가 되었는데요. WHO에서는 이에 대한 강력한 이유로 백신에 대한 불안과 예방접종 거부를 꼽습니다.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벌써 20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백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백신은 우리 몸에 독성이 제거된 항원을 주입하여 인위적으로 우리 몸에서 기억세포를 생성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차후에 실제 항원이 침입했을 때 기억세포 덕분에 많은 양의 항체가 빠른 속도로 생산되어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외에도 백신은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분비해 병원체를 직접 파괴하는 독성 T 림프구의 작용을 돕기도 합니다. 이런 백신에 대한 우려는 1996년 영국의 웨이크필드 교수가 홍역 백신과 자폐증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영국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영국의 부모들이 백신을 거부하는 풍조가 유행처럼 퍼지면서 백신 접종률은 90% 이상에서 61%로 급락하게 되었고, 그 후로 영국은 홍역 유행을 3차례나 맞이했습니다. 웨이크필드의 논문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인식한 영국 일반의학위원회에서는 2008년 뒤늦게 검증을 실시하여 웨이크필드 교수의 주장이 궤변임을 밝혔지만, 이미 현저히 떨어진 영국의 홍역에 대한 면역력과 백신에 대한 인식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의학계에서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개념이 집단 면역인데요. 그림을 그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구성원의 대부분이 면역력이 없는 집단이라면 질병이 빠르게 확산될 테지만, 일정 비율 이상의 구성원이 면역력을 갖춘 상태라면 이 사람들이 장벽 역할을 하여 백신을 맞지 않아도 더 많은 보호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규모가 작지만 상대적으로 접촉이 많은 집단, 가령 한 동네에 사는 아이들이 극단적으로 면역력이 악화되면 집단 면역의 효과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항생제는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의약품 중 하나인데요.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이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계속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생제는 세균의 세포벽을 파괴하는 것, 핵산 및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는 것, 물질 대사를 방해하는 것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인간은 세균과 구조적으로 달라서 직접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체 내 유익한 세균이 죽는 것, 그리고 아까 말한 항생제 내성이 큰 문제입니다. 또한 빈혈,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등의 혈액학적 부작용, 발진, 발열, 아나필락시스 등의 과민성 부작용, 신경학적, 그리고 심장학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항생제 내성은 왜 위험한 걸까요? 항생제 내성이 일어나면 우린 항생제가 없던 시절처럼 가벼운 상처나 염증으로도 쉽게 사망할 수 있고 수술 등의 의료행위가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처방받은 항생제는 끝까지 복용해야 합니다. 증상이 호전되면 곧바로 약 복용을 멈추는 경우가 많은데, 증상이 호전됐더라도 세균은 몸에 남아있을 수 있고 다시 증식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 세균이 내성도 생겼다면 다른 항생제로 다시 치료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에 쓰던 항생제를 증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다시 먹거나 다른 사람과 나눠 먹는 행위도 자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손 씻기, 그리고 평소에도 주의를 기울여서 세균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아나키라는 인터넷 카페가 큰 화제가 됐습니다. 안전하게 아이 키우기라는 뜻의 이 카페는 아이가 아플 때에도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려다가 도리어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발생했는데요. 너무 극단적으로 의약품을 신뢰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것보다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